화웨이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연구소 국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좀 외국 얘기를 한번 들어보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5G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솔루션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승우 상무님께서 또 골든 스탠다드 인 디지털 월드라는 제목으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웨이 5G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우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5G 버티컬 분야의 신규 서비스와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구 말씀드릴 거는 현재 지구 대부분의 인구와 생산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 수용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모델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안드리면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한 58%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고요. 2050년 정도에는 68%에 이를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는 2019년 현재 33개 정도의 도시가 있고요. 2029년에는 43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GDP의 60%는 현재 600대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2025년 정도에는 현재 선진국 3분의 1 도시는 600대 도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로 개발도상국 중견 도시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도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고 큰 규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산업화 및 인구 집중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주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와 그리고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소비하고 내어놓는 많은 것들이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도 맞지만 더불어 반대 어려움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가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3분의 1을 도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에서 폐기되는 플라스틱 물질의 양은 63억 톤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70세 성인의 경우만 봐도 평생 55톤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욕구 등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에너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 같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은 특정 상황이나 집단에 실제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가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인프라도 증가되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도시는 에너지 60% 이상을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당히 늘고 있어서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구 증가 및 도시 집중화로 인한 자원, 환경보호, 산업경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저희들이 고도의 한국의 어떤 특유한 ICT 기술로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 기후변화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이루어내는 게 어떤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통해 실제로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로얄 커미션 옌브라는 지역은 실제로 지리적인 위치가 상당히 열악하고요. 이로 인해서 개발자금 유치 및 장기적 비전 수행을 위해서 인프라, 특히 데이터 센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 2030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는데 산업 발전 준비를 위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국 내 도시에 투자를 한 18% 증가를 시키고 18,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서비스 분야인데요.
심천의 롱강은 실제로 정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만족도와 속도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런 관리 면적 또한 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안전도시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 간 데이터 통합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대기 시간을 기존 대비 50% 정도 줄였고요. 행정 소요 시간을 29%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 분야는 케냐의 세이프시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케냐의 도시요구는 공공안전에 대한 부분으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되어 있어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1년 동안 40% 정도의 그 범죄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 권고에는 1대 430명 정도의 어떤 경찰당 주민 비율이 권고되고 있는데 케냐의 여의 지역은 한 1,000명 이상으로 인력 부족과 불안한 치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ICT 디바이스와 HD 카메라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치안 관리와 동선 파악을 활용함으로써 동일 기간 범죄율 한 46%가 줄었고요. 연간 11% 정도 이제 계속 불안정함으로써 관광국이 줄던 부분을 한 14%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중국의 웨이팡은 산동의 중심 도시로서 서로 다른 세계 경제권에 걸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 15,0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산동의 한 1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웨이팡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일단 1.0 버전에서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2.0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연결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현재 지금 3.0에서는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인프라의 연결과 데이터 공유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의 도시 발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부분인데요. 허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한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은 한 50%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또 51개 이상의 소수 민족이 있어서 의료 혜택을 도시에서 소규모 도시 전락까지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망을 18개 시와 130개 이상의 타운, 촌락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간 효과는 한 12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추가적인 부수적인 효과는 한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각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탑레벨 디자인 방식으로 정책의 전반적인 조율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설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 지표를 수립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580만 인구가 좁은 섬에 살다 보니 1제곱킬로미터당 한 8,000명이 살게 있는 에 달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어떤 과밀로 인한 도시 문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총리가 지능국가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목표를 진행하여 이제 국가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현실을 만들었고 국가 발전의 플랫폼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경우는 이제 스페인이 상업 도시로서 섬유 공업을 상당히 번성하던 곳인데 이 도시가 점차적으로 침체하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방문객이나 투자자를 포함한 기술 기반 현대적 관광지로서 도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생산성을 구비한 자급자족 가능 도시, 그다음에 생산의 속도와 배출량의 균형, 신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과 구성원 삶의 질을 만족하는데 그 타깃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는 기준이 될 만한 세 가지 제언을 한번 말씀드려보자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 및 디지털 경제 기반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도시 성장 목표로 설정하고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옥스포드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 분야에 1달러를 투자하게 될 때 실제로 유발되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디지털 경제가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경제 성장 기여도 면에서는 3분의 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화웨이 관점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연결성과 컴퓨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G와 사물 인터넷은 연결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와 AI는 컴퓨팅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무어의 법칙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컴퓨팅 성능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강력하고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맥케프 법칙에 의하면 인터넷의 가치는 연결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경제의 강점이고 연결성과 컴퓨팅의 융합은 다양한 산업 변화를 유발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데이터 통합과 지능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의 스마트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아키텍처 부분은 인터액션 부분, 커넥티비티 부분, 헙 부분, 그리고 인텔리전트 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액션 부분은 도시의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고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클라우드와 엣지단에서 정보 통합의 역할을 담당하고 단대단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커넥티비티 부분은 도시 내 접속 가능한 인프라와 상호 연결하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상호작용, 구조간 인터랙션을 실현하는 부분인데요. 그 위에 상위의 헙 부분은 아키텍처의 브레인 역할과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실행, 데이터 공유 및 해석, AI 혜택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앱 부분은 인프라 내 AI 융합을 통해서 개별 경험을 재구성하고 프로세스의 최적화,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엣지단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일체화된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어플리케이션을 융합하여 어쩌면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 실행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을 실현하는 어떤 아키텍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시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환경에 맞도록 전체적인 구조와 실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탑레벨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구체적 계획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인 구축입니다. 스마트 도시를 위해서 데이터를 다양한 센서와 사물 인터넷 등 필요한 디바이스 단말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단말로부터의 정보는 전달 통로가 필요한데요. 신뢰성 있는 보장된 대역과 안정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다양한 정보와 서로 다른 체계를 통합할 또한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는 인간의 판단과 인공지능을 통한 협업적 판단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입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자인 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 동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얻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술의 다양성과 산업 협력을 통해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을 제공 가능하게 되겠고요. 상업적인 성공과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결국 정부나 시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괄적인 생태계 구성 발전 방향인데요. 연결성, 컴퓨팅, 클라우드, 인공지능 산업 응용 프로그램은 중요한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능형 도시는 소수의 주요 회사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복잡한 요구사항과 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 정책적 이반자, 안정적 플랫폼과 기술 협력 회사가 이러한 사업 모델의 생태적 협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운영과 평가 부분입니다. 적용 후 운영의 절차성, 그다음에 콘텐츠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의 목적과 비전에 맞는 운영 수치를 개량화해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선순환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각국 스마트 시티를 살펴보았는데요. 화웨이는 40개국에서 200개 정도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 교육 분야, 공항, 교통, 기상 정보 예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협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음에는 어떤 스마트 시티 현황이 논의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선전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전은 현전 국제특구가 설립된 지 40년 정도 됩니다. 이거는 80년대는 아주 작은 어촌이었는데 30만 정도의 인구가 500여 기업만 자리 잡던 곳입니다. 현재는 상주 인구가 1,000만 명, 실제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그리고 330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는 초대형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심천이 그럼 어떠한 그 플랫폼으로 시작되었느냐?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통합과 지능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지능형 아키텍처로 전 지역이 연결돼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인텔리전트 트윈 기반의 개방형 아키텍처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프라 구축 후에 데이터 통합과 개방을 통해서 업계 비즈니스, 그다음에 응용 앱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위원회, 사무처 등의 업무 시스템에 활용하였고요. 사일로화된 어떤 데이터의 통합 및 규제, 제약 사항을 풀어서 보다 편리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 심천에서는 강력한 연상력을 갖춘 펑천 클라우드 브레인을 건설해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차세대 AI 기초 이론, 그다음에 오픈 소스, 개방형 혁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심천에서의 이러한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는 실제로 대기 시간과 효율성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공공 데이터에 대한 통합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정부 서비스 앱인 아이션전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계정 및 얼굴 인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쟁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1,732개의 어떤 정부 서비스와 342개 공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승인이 필요한 기업 프로젝트는 온라인 승인이 가능하고요. 24시간 무인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승인 대기 건수가 33% 이상 향상되었고 절차와 이동 시간을 줄여 한 50% 이상의 대기 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심천 교통경찰이 화웨이와 공동으로 AI 기반 도시교통 두뇌를 만들었는데요. 신호등 대기 시간은 차량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 신호등을 수동 제어하는 것은 차량 수와 통행 속도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어떤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T 인프라를 도입하고 보행자, 오토바이 또는 차량, 트래픽 현황 이런 것들을 트래픽 데이터 레이크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교차로, 차선, 도로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타이밍 스케줄을 플랫폼화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I를 통해서 신호 시간을 최적화하고 차량 속도를 개선하여 러시아워 시간에 2주간 시험한 부분이 평균 차량 속도가 한 18% 증가되었고 러시아워 시간이 한 10에서 15분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스마트 공항 부분인데요. 스마트 공항은 경험 만족도, 수속 절차, 보안 검사 지연 등과 같은 어떤 이런 개선 사항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5G 기술 기반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들을 융합해서 안면 인식 기술과 연계된 어떤 수속 시 짐에 대한 이동 경로와 적재 상태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관제 부분에서는 이륙 준비 과정에서 콕핏 넷 종이 매뉴얼을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지상국의 데이터 서버로 5G를 통해서 전송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GPS, RFID, AI 카메라 통합돼서 시각된 추적을 구현하고 위험 수화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분실 분쟁을 줄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워터 분야입니다. 2017년부터 NB-IoT를 이용해서 주거 지역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했고요. 이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와 수도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리 시스템인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수도 간 설치 관로를 재구축하거나 또는 재배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질 관리 및 보호, 상수원 침입 및 관리, 그다음에 어떤 물에 대한 범람에 대한 사전 경고, 댐 수위 예측,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회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스템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요. AI 기반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24시간 관리 및 행정력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자원과 더불어서 이제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화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심천은 IoT 센서 및 기상학, 수문학의 데이터를 오염원 데이터 분석과 도시 인프라 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오염 분석 및 전파 경로 추적을 하고 무단 폐기물 감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화웨이는 AI 기상 서비스를 구축해서 1제곱킬로미터당 2시간 내 단기 예보를 제공하고 정확도 높은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몇 년간 도시관리자는 기업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파편화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거대한 시스템이고 하나의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크니컬 기업, 연구소, 시민, 소프트웨어와 개발업체, 그리고 모든 파트너가 상호 이익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긴밀한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화웨이의 강승무 상무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중국 화웨이가 이게 시작과 함께 지금 많은 유즈 케이스도 있네요. 심천에서 보면은 그 공항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